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통수학 1 요거를 좀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게 될 건데, 간단하게 그냥 목차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통수학 1에는 처음에 일단 1단원이 다항식이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정도는 이미 다 하고 사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중3 때 이제 아마 하셨을 건데,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해서 오늘은 여기 연산 파트만 조금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해서 요건 좀 새로 배우는 단원이에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좀 새로 배우는 내용이고, 인수분해. 요거 이미 중3 과정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거든요. 인수분해. 거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올 뿐인 거라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항상 매년 초에 수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정수에 대해서 배우셨고,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 이런 거 배우셨죠. 중3 때 무리수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배웠어 라고 이렇게 배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더 배우는 단원이 있습니다. 복소수라고 해서 좀 새로운 수를 하나 좀 더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부등식이라고 해서 우리 2차 방정식 이미 다 배웠잖아, 중3 과정에서요. 2차 방정식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요것도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차 방정식까지는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차수가 2차가 넘어가는 방정식들은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고차 방정식. 그래서 2차 초과하는 그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연립 방정식을 중학교 2학년 때 1차 연립 방정식을 배웠다면, 얘네들은 이제 2차와 1차를 연립하는 방법, 2차 연립하는 방법 등등등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직선상에서 부등식 푸는 것만 배웠는데, 2차식의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2학년 요번에 시험 봤을 건데 아마 경우의 수 막 이런 거 하지 않았니? 저번에 봤나? 요번에 봤나? 아무튼 경우의 수 그거 파트를 배웁니다. 경우의 수.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행렬이라고 해서 되게 간단한 거 있거든요. 요거를 하시면은 이제 공통수학 1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 때 여기 배웠지, 여기 배웠지, 요것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오늘 내용 어렵지 않을 거니까 차분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해서 거기 첫 단원이 있는데, 덧셈 뺄셈은 굳이 제가 뭐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덧셈 뺄셈 정도는 그냥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 정도, 그리고 용어 정리 한 번만 싹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자, 우리 항이라는 거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그런 거, 하나의 그런 것들을 항이라고 하죠.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거는 얘네들이 하나의 항인 거고,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된 것도 우리가 하나의 항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얘네들은 각각이 하나의 항인 거고, 곱하기로 연결된 거는 묶여서 만약 예를 들어 A 곱하기 B다. 이거는 얘가 하나의 항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자 앞에 있는 숫자, 얘를 우리가 개수라고 한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단항식은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이고, 다항식은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자, 차수 좀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어떤 식이 있었어.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각각의 항으로 보면 얘는 차수가 0이고 얘는 차수가 1이에요. 1차식. 그리고 얘는 2차식인데, 이 전체를 합쳐서 차수를 물어보면 가장 높은 차수, 지수, 그 녀석을 얘기하시면 돼요. 얘는 2차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은 것에서부터 점점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차수가 점점 올라가게끔 3 마이너스 4x 플러스 x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점점 올라가게끔 쓰는 거를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는 내림차순 위주로 고등과정에서는 거의 내림차순 위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오름차순으로 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즉 상수항은 숫자만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동류항은 차수가 같고 문자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x제곱 y랑 xy제곱, 얘네들은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잖아. x가 2차, 얘는 x가 1차, y가 1차, y가 2차니까 차수가 달라요. 얘네들은 동류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 4x제곱 y, 개수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으면은 얘네들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동류항. 요런 정도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 개념 확인 1번 간단하게만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3x제곱 y 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5y제곱 플러스 2xy다. 자,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세요. 자, 그럼 x가 있는 친구들만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2차고요. 얘가 1차니까 이 친구부터 앞에서부터 써주시면 되겠죠? x제곱 y 세제곱에, 그 다음에 1차를 먼저 써주시고, 자, 남아있는 친구가 요 친구들이 있는데, 요런 경우에도 보통 저는 이렇게 상수항이 있고 이렇게 다른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문자를 먼저 이렇게 써주기는 해요. 요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으나, 내림차순을 할 때는 나머지 x를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애들도 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자, 거기 사실 오름차순 딱히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내림차순만 할까요? 자, 그럼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럼 y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3차, 2차, 1차,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 0차. 그래서 이 친구부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2차니까 마이너스 5y 제곱, 그 다음에 1차 플러스 2xy에 플러스 1이다. 상수항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더하기 빼기 이거 솔직히 안 해도 되지 않겠니 얘들아? 방식의 덧셈 뺄셈 정도는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다 하고 넘어온 거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예의상 대표 유형 여기 어디야? 11쪽에 대표 유형 하나는 제가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의상. 자, 예제 1번입니다. a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c가 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a 마이너스 2배의 a 마이너스 b의 더하기 c다. 자, 얘를 간단히 계산하여라. 자, 이런 거 할 때 그냥 바로 대입을 물론 하셔도 되겠지만은 요걸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전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의 플러스 c.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더하기 c다.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바로 대입을 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약간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여기 쫙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라서 좀 저는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때 그냥 마이너스 a를 먼저 곱해버려요. 마이너스를 먼저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2b 여기도 2배를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c 그냥 요것도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네들 그냥 다 더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4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끼리도 우리가 계산해 주시고 1차 계산해 주시고 상수항 계산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쭉 늘어뜨린다고 해도 뭐 전혀 상관없는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한 거는 먼저 좀 지워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뭐 이거 블라블라블라 하고 우리가 c가 플러스 x 세제곱이면 나 x 세제곱은 먼저 계산할게 이렇게 지워가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뭐 2차는 뭐 2차끼리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고 좀 계산 실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똑같은 문제죠.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그래서 얘도 2a에 우리 이거 마이너스부터 먼저 전개를 해줄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c.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전개해주면은 2a 마이너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c다. 그래서 3a 마비 불c. 그래서 이거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생략을 합시다. 너무 쉬운 거니까. 자, 다항식의 곱셈. 여기부터는 조금 얘기를 제가 하도록 할 거예요. 다항식의 곱셈. 자, 지수 법칙입니다. 지수 법칙. 자, 지수 법칙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2학년 1학기 때 배우셨을 건데 그때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그럼 a가 m개 있고 a가 m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 a가 n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었으면은 우린 총 a가 m 플러스 n개 있었던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m 플러스 n제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했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나누기인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다. 이랬으면 만약에 m이 n보다 컸으면 우리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고요. m하고 n하고 같았으면 1이었고요.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았으면 분모로 가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했었거든요. 나눠서. 뭐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은 나중에 고등 과정에서 또 이거 배우겠지만은 사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배워요. a의 0제곱이 1이다 이런 거.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거든요.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아니 왜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여기다가 n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0제곱이 a의 m 플러스 0제곱인데 이거 플러스 0은 없는 거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자, 어떤 수에다가 뭘 곱했는데 그대로였다는 거는 이 친구가 1이 돼야 되는 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이런 거 나중에. 물론 a는 0이 아닐 때만. 0의 0제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런 걸 이용해서 아무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얘네 둘이 곱해서 우리가 a의 mn제곱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ab의 n제곱 같은 경우는 요 n제곱을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었어요. a의 n제곱, b의 n제곱. 분수 형태일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였거든요. b분의 a의 뭐 n제곱이 있었으면은 요 n제곱을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더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묶어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수학은 좀, 그러니까 꼭 수학이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할 때는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에서 거꾸로 하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같은 경우 엄마야 예를 들어 a 더하기 b 곱하기 뭐 c 더하기 d다 이런 거 우리 전개할 줄 아시죠? 그죠? 얘랑 이렇게 곱한 거
얘랑 이렇게 곱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AC 플러스 AD 그 다음에 이렇게 BC 플러스 BD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3학년 지금 혹시 1학기 과정 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곱셈 공식이라는 거 막 배웠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죠. A로 할까? X로 할까? X로 할까요?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이런 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세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막 합차 공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긴 친구 배운 거 있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Y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XY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Y제곱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라져.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정말 고등 과정 3년 내내 동안 제일 많이 나오는 곱셈 공식일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얘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까먹으셔서는 안 됩니다. 합차 공식.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막 하면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거 뭐 전개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저걸 왜 외워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중학교 과정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뭐 됩니다. 쉬우니까. 그냥 내 연산 속도 개빠름. 나 짱빠름. 이거 뭐 굳이 뭐 내가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등 과정부터는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전개를 해보시면 얘네 둘이 곱한 거 AC X제곱에 얘네 둘이 곱하면 AD X에 얘네 하면 BC X 플러스 얘네 둘이 하면 플러스 BD다. 여기까지가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과정일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게 될 거고 지금부터 제가 적어드리는 거 여러분들 다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뭐 물론 하기 싫을 수 있어. 맞아요. 하기 싫을 수 있지만은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이제 항이 3개로 늘어나요. 항이 3개로 늘어나는데 요거 일단 제가 다 적어드리기는 할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곱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A제곱에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면 AB 얘네 둘이 곱하면 AC 얘네 둘이 곱하면 AB에 얘네 둘이 곱하면 B제곱 얘네 둘이 곱하면 BC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AC에다가 얘네 둘이 곱하면 BC에다가 얘네 둘이 곱하면 C제곱 이렇게 돼서 요거 정리를 이쁘게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AB가 2개 BC가 2개 AC도 2개인데 우리가 순서대로 AB, BC, CA 약간 돌아가듯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순환하듯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몰라 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게다 여기 A 더하기 B로 했네. 여기도 A 더하기 B로 할까요? 책하고는 좀 뭐 A, B나 X, Y 좀 다를 수 있는데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 같은 경우 그럼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니까 아니 선생님 이거 2개는 우리 이미 여기서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여기다 A 더하기 B를 한 번 더 곱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개해서 결과부터 적어 놓으면은 이걸 요걸로 가르치는 게 낫나?
자, 요렇게 곱하면 a 세제곱에 요렇게 곱하면 a 제곱 b에다가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2a 제곱 b에다가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면 2a b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b제곱 a 그 다음에 플러스 b 세제곱이다. 해서 얘네들이 동류항이니까 3a 제곱 b로 합칠 수 있고 얘네들이 동류항이니까 3a b제곱으로 합칠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식보다는 얘네를 묶어서 보는 걸 좀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통 인수인 3ab로 묶어버리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다가 3ab로 묶어서 a 더하기 b 얘로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요. 우리가 물론 요거를 쓸 때도 있지만은 요 상태로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요것도 알고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은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노란색하고 같은 걸로 가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거의 다 왔어요. 우리 10번까지 있거든요. 10번까지. 자, a 더하기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그래서 얘가 저 a 더하기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이것도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이거 전개를 해보면 얘가 a 세제곱에 마이너스 얘네들이 곱한 게 a 제곱 b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 ab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a 제곱 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 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 세제곱이라서 얘네가 싹 사라져요. 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구나. 요거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호가 달라지는 게 좀 있는데, 얘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조금 얘랑 다른 부분이 여기랑 여기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요거도 중요해요. 얘 다음으로, 합차공식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요거 2번하고 7번이 정말 고등과정 내내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라서 좀 반드시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친구도 물론 다 암기는 하셔야 돼요. 아우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다음에 저기 자리가 좁으니까 위에다 쓸까? 아우. 그 책하고는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미안해요. 네. 제가 x 플러스 b, x 플러스 c에다가 자, 우리 약간 요거 3번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요 3번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 그래서 얘는 전개를 해보시면 x 세제곱에 a 뿔 b 뿔 c의 x 제곱에 2개씩 곱한 거 x에 3개 다 곱한 거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것도 진짜 전개를 해볼까요? 이게 내가 이거를 왜 사실 전개 안 해줘도 되는 건데 이걸 왜 전개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좀 느껴야 돼요. 이걸 외워야 되겠다는. 아, 이 헛짓거리를 안 하려면 내가 외워야 되겠구나. 약간 그런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곱하면 x 세제곱이고요. 요렇게 곱하면 cx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a 더하기 b의 x제곱에 요렇게 곱하면 c의 a 더하기 b의 x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abx고요. 요렇게 곱하면 abc다. 일부러 제가 차수 같은 애들끼리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3차는 혼자 계시고
2차는 묶어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ab 이렇게 곱하면 bc 이렇게 곱하면 ca 그래서 ab, bc, ca의 x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a 더하기 abc다 이렇게. 자, 이거 진짜 귀찮겠죠, 그죠? 그래서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x-a, x-b, x-c 이렇게 해서 여기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 뿔 b 뿔 c의 x 제곱에 자, ab, bc, ca의 x 마이너스 abc다. 자, 그 다음에 9번. 요거도 이거는 안 외우면 아마 여러분들이 못 할 거야. 아니지. 할 수도 있지. 너무 길잖아. 이거 언제 다 곱할 거야? 6번씩 3번 곱하려면 18번 곱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해서 언제 정리할 거야? 그죠?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 친구도 여기 내신에서는 얘가 요거 좀 나와요. 물론 여기 이후로는 거의 안 나오기는 하는데 딱 고1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얘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옵니다. 1학기 내신 때만 좀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있어서 얘를 전개하시면 a 4제곱에 플러스 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 4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이 10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음 시간에 이걸 시험을 볼 겁니다. 백지를 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종이를 드릴 건데 10개 다 쓰시면 돼요. 10개 다 쓰셔야 돼요. 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 꼭 1번에 정확히 저걸 써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10개를만 다 채우시면 돼요. 10개만 다 채우시면 되는데 왜 백지에 하느냐면 뭘 써야 할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다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암기가 좀 필요할 건데 일단 좀 살짝 눈에라도 좀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걸 외우셔야 사실은 이게 뭘 좀 풀 수가 있는 유형들이거든요. 이걸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지금 잠깐 눈에 조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변형이 좀 자주 나오거든요. 요 친구 변형하는 거. 요 친구도 좀 재미난 친구인 게, 요거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합시다. 그럼 요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까지. 요 변형이 자주 나와서. 자,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보통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볼 때가 많아요. 나중에 뒷부분 가면은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구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배를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2배를 해주고 2로 나눠주면 식 변형이 없으니까 2분의 1에 얘를 2배를 해줄 거예요. 2a 제곱. 요 과정은 모르셔도 돼요. 과정은 뭐 머릿속으로만 알고 계셔도 되고 굳이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 과정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2a 제곱을 a 제곱 더하기 a 제곱으로 쪼갤 수 있을까요? 쪼개도 상관없을까요? 얘도 b 제곱 더하기 b 제곱, 얘도 c 제곱 더하기 c 제곱으로 쪼개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얘가 a 제곱 더하기 a 제곱으로 쪼갤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쪼갤 거고 마이너스 2ab 너 잠깐 일로 와봐. 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 너 잠깐 일로 와보시고 너를 c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쪼갤 거야. 그 다음에 너가 마이너스 2ca 이렇게 오시면
우리 요거 완전 제곱식 눈에 보이시나요? 완전 제곱식. 그래서 얘가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빵이 되려면 너도 빵, 너도 빵, 너도 빵이어서 아, a는 b는 c구나.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형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거. 요거 10개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를. 4번까지는 중학교 과정이니까, 뭐 중3 때 이미 하신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 5번부터만 아마 외우시면 되는 건데, 내가 책하고 순서가 맞나 모르겠다. 5번, 6번, 7번, 5, 8번. 맞네. 아, 얘는 다 A, B로 했구나. 여기를 뭐 XY, AB, 뭘로 쓰든 상관은 없어요. 요걸 XYZ라고 쓰셔도 되고, X 더하기 Y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를 반드시 좀 해주시고, 약간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에 약간 이걸 머릿속에 조금 익혀보도록 합시다. 지금 잠깐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잠깐 머릿속에 한번 익혀보시고, 그러고 아이고, 왜 자꾸 꺼져. 여기 뒤에 문제가 다 이거 공식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조금 인터넷이 꺼졌어. 네, 요거 공식 좀 눈에 익으셨길 바라고요. 거기 개념 확인 2번인가 13쪽에 거기 뭐 잠깐 해보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같은 거 a 더하기 b 더하기 2c의 제곱을 전개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 5번 공식에다 대입을 해 주셔야 되겠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요 뒤에 거의 제곱 4c 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의 너네 둘이 곱한 거 ab 플러스 2배의 너네 둘이 곱했는데 4bc 더하기 2배의 얘네 둘이 곱한 거 4CA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해 주시면 돼요. 자, 2번. x 플러스 3의 세제곱을 전개해봐라. 그럼 저 6번 공식 이제 활용하시는 건데, 자,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너 곱하기 x제곱. 그래서 9x제곱. 플러스 3배의 너 곱하기 너 제곱이니까 27x. 플러스 3의 세제곱은 27이다. 저야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사실 이게 바로바로 하는데 헷갈리시면은 이거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뭐 x세제곱에 더하기 3x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써놓고 한 번 더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a-2b의 세제곱이거든요. 아니면 요게 싫으면 요걸로 하셔도 돼요. 요걸로 하셔도 돼요.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편한 걸로 여러분들 노란 걸로 전개하셔도 되고 흰 걸로 전개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전개해 보시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3배의 너 제곱 요거 제곱에 요거를 곱하니까 6a 제곱 b에다 플러스 3배에 너 하나 너 제곱이니까 12a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b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거 하시다 보면은 금방 적응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보시면 x 더하기 4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저거 7번 공식이구나 라고 바로 눈치를 채셨어야 됐고, 그러면 요거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이런 거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이런 거 할 때 이제 여기가 부호가 다른 게 하나 껴있으면 이거 바로 좀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냥 a가 1, 뭐 b가 마이너스 2, c가 3 이렇게 해서, 자 얘는 그럼 x 세제곱에 플러스 싹 다 더해주시면 2x 제곱에, 자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할 거야. 두 개씩 마이너스 2,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셋을 싹 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의 6번은 뭐 너무 쉽네요. 이거 10번, 10번 공식인데, 10번 공식인데, 어디 갔죠? 아이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해서 앞에 거에 x의 4제곱에 짠짠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요거 하는 거 일단은 좀 암기가 사실 돼야 되고,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전개하는 거 자체는 이제 그냥 바로 공식에 적용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요거 우리 거기 중3-1에서도 했지만 막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자 a 더하기 b가 3이고요. 뭐 a, b가 2였어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럼 거기 그냥 여러분들 그거 혹시 그걸 외워버렸니? 아니 뭐 외우셔도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뺀 거야. 그래서 얘가 9 마이너스 4니까 5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여기는 공식이 10개나 있는데 변형까지 다 외우려면 여러분들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굳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누구를 쓸까 요거를 생각해보면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걸 넘어간 게 변형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원래 곱셈 공식이고 얘가 넘어가서 정리한 게 변형 공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식인데 굳이 외워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중에 몇 번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거기 개념하기 3번 잠깐 보시면은 1번에 a-b가 2고요. a,b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보시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구해보세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나 이거 아는데, 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거 중학교 3학년 때 했으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더한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까처럼 그냥 저기 1번에 두 번째 거를 그냥 적어놓고, 이 친구는 요거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잖아. 얘가 2의 제곱이니까 4는, 얘 몰라. 궁금한 거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그럼 내가 궁금한 건 2였겠구나.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거 외우고 있었으면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요거를 많이 보게 될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두 개를 떠올려야 돼. 이걸 딱 보는 순간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보는 순간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누가 떠올려야 되냐면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우리 7번 공식 얘가 어디 갔어? 얘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요 녀석이 떠올라야 돼. 6번 공식이 떠올라야 돼.
요걸 딱 보는 순간 그럼 요거 요 친구니까 얘가 이 항에서 넘어간다고 치면은 얘가 a-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의 a-b. 그래 뭐 요 둘 중에 뭘 써야 될지가 이제 떠오르셔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만 보면, 지금 주어진 조건은 백이랑 곱만 있잖아. 백이랑 곱만 있잖아. 그러면 얘는 백이랑 곱만 있으니까 얘로 바로 구할 수 있네. 그래서 얘를 쓰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럼 이거 위에 거는요. 물론 지금 요 문제에서는 내가 1번에서 얘를 구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했잖아. 그럼 빼기도 알고 얘도 알고 이것도 아는 거니까 얘로 써도 상관은 없어. 요 문제에서는.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만 주어져 있었다? 그러면 얘가 더 편한 거지. 왜냐면 이걸 굳이 얘를 안 구해도 되니까. 그럼 위에 걸 언제 쓰는데요? 인수분해할 때 보통 쓸 거거든요. 여기 우리 요 세 번째 시간이나 네 번째 시간쯤에 요 인수분해하게 되면 그때 쓸 거니까. 어쨌든 간 요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떠올려야 돼. 요 두 개를. 요 둘 중에 뭘 쓰는 게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에서는 위에 거를 떠올리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할 때는 밑에 거를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튼 좀 여기 외울 게 많아서 좀 별로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개념책 확인 3번에 2번 보시면, 자, 합이 주어져 있고, 두 개씩 곱한 게 주어져 있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을 구해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5번을 바로 생각을 해야 돼. 얘네들 다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지? 선생님 9번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치, 9번도 가지고 있지. 근데 얘네를 모르잖아. 구할 수 없잖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네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구할 수 있는 형태는 5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번 공식을 떠올리셔서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2배 abbc ca다. 해서 여기다 대입해 주시고, 얘가 내가 궁금한 친구고 여기가 2니까 플러스 4. 그럼 내가 궁금한 친구는 5였구나. 이렇게. 뭘 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 요거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외워오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필수 유형 거기 16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6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예제 1번, 대표 유형 1번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x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할 거고 x 제곱의 개수를 b라고 할 겁니다. a 더하기 b를 구해라. 자, 사실 이거 뭐 전개해도 우리가 얘 3개 곱하고 3개 곱하고 3개 곱하니까 총 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는데 굳이 다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x 세제곱이었으면 얘가 나오는 모양만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랑 세제곱이 되려면 1차랑 곱해서 세제곱이 됐을 수 있고, 얘랑 2차가 곱해져야 되는데 2차가 없어. 그럼 넌 됐어. 그 다음에 얘 상수항이랑 3차가 곱해져서 이렇게 해서 a는 2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차가 되고 싶어요. 2차. 그럼 2차랑 상수항이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3. 1차랑 1차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12. 그 다음에 상수항이랑 2차, 이거 2차가 없네. 끝. 9.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2, B는 9니까 A 더하기 B는 11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것만 전개하시면 돼요. 굳이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곱해버리자.
자, 대표 유형 2번. 이제 2번. 자, 이 친구는 그냥 공식 적용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공식 적용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뭐 별거 아니지만 Z 쓰는 거 여러분들 Z 쓰는 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 채점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본인은 저는 E를 이렇게 쓰고 Z는 이렇게 쓰니까 저는 구분 가능한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채점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Z 여기 가운데 살짝 그려주시고 그리고 본인도 풀다 보면은 E랑 Z가 구분이 안 돼서 실수 많이 하거든요. Z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게 A, 9, Q 어떻게 구분할 거야? A, 9, Q A랑 9랑 Q랑 구분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A는 그냥 이렇게 쓰고 9를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 Q는 여기 뒤에 꽁다리 달아버려가지고 아예 구분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꼭 저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구분할 수 있게끔 좀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다 처음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 쓰는 건데 5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5는 내려가는 것부터 쓰는 겁니다. 5는 내려가는 것부터 쓰는 거예요. 5는 이거 이렇게 쓰다가 3으로 바뀌거든요. 진짜 본인도 3으로 써서 틀리는 거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까 제발 5 좀 제발 이상하게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너무 많이 봐서. 저도 뭐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닙니다만 좀 신경 써서 써주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자, 요겁니다. 자, 세 개의 항을 우리가 더해서 제곱하는 거는 6번 공식인가요? 몰라. 몇 번인지 나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간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가운데 거의 제곱 더하기 세 번째 거의 제곱 더하기 2배 얘네 둘이 곱한 건데 2배 얘네 둘이 곱한 거에 2배 바로 해주시면 마이너스 6xy 얘네 둘이 곱한 거에 2배 마이너스 12yz 얘네 둘이 곱한 거에 2배 플러스 4zx 선생님 x 먼저 쓰면 안 되나요? 안 될 거 없어요. x 먼저 쓰셔도 돼요. 근데 약간 이렇게 xy, yz, zx 순환하는 느낌으로 쓰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자, 2번 2x-3y의 세제곱이다. 자, 얘를 전개하여 자, 앞에 거의 세제곱 8x 세제곱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냥 부호를 먼저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돼요. 뿔마 이 순으로 갈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요거 부호를 먼저 쓰셔도 돼요. 이제 숫자만 신경 쓰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여기 가운데 항, 두 번째 항은 3배에 너를 제곱할 거고 너를 하나만 곱할 거예요. 그래서 4, 9, 36이다. 자, 여기 세 번째 항은 3배에 너 하나 곱할 거고 너를 제곱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2 곱하기 27은 54다.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27y 세제곱이다. 이렇게. 자, 3번 x 플러스 3y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9y 제곱. 이거 딱 보자마자 아까 제가 자주 나온다 했던 7번 공식이구나. 그래서 a 더하기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 친구는 a 세제곱,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자, 4번. 4번도 요게 9번 공식일 겁니다, 아마. 9번 공식일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뭐 이런 식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셨어야 됐고, 걔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의 세제곱, a 세제곱 더하기 가운데 거의 세제곱에 더하기 세 번째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너네 셋이 곱한 거. 해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y에 플러스 8y 세제곱에 플러스 1이다. 뭐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뭐 꼭 내림차순으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쓰는 거를 좀 선호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실 여기 숙제하는 거는 공식을 암기하셔야 좀 여러분들 숙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또 숙제하라고 딱 하면은 또 이거 또 앞에 또 이렇게 쓱 펴가지고 이거 대충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본인이 외우시고 하나씩 좀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자, 대표 유형 3번. 요거는 대표 유형 3번. 자, 1번을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자, 얘를 전개해라. 사실 뭐 9번 곱하면 되죠. 9번 곱하면 되는데 지금 얘처럼 선생님 얘랑 똑같이 생겨 처먹었어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전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얘를 뭐 A든 뭐 B든 대문자 X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로 소문자 X 빼고는 원하는 문자로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A라고 하면 A 더하기 1에 A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나 이거는 빠르게 전개할 줄 아는데 A 제곱에 얘네 둘이 더한 거 6A에 얘네 둘이 곱한 거 플러스 5 해서 다시 얘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에 더하기 6배 x제곱 더하기 2x에 더하기 5 해서 요거 제곱 전개는 우리 할 줄 알잖아요.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너네 둘이 곱한 거의 2배니까 4x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5다. 해서 이거 동류항 얘네만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x 4제곱에 4x 세제곱에 10x 제곱에 12x에 플러스 5다. 이렇게 자, 2번을 보시면 요번에는 마일 마3 뿌로뿔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면 두 개씩 하시면 돼요. 두 개씩 전개를 하게 될 건데 그럼 어떤 두 개를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합이 같아지는 경우나 합 또는 곱이 같아지는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같아지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이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곱이 같아지는 경우도 나오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합이 같아지는 경우를 보시면 돼요. 합이 같아진다는 건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들 숫자들을 더해서 같아지는 두 개로 쪼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4 얘네 둘을 더하면 4니까 요렇게 둘이 한 쌍 얘네 둘이 한 쌍 이렇게 전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개해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5. 자, 얘를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2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통 부분을 우리가 강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합이 같아지게 함으로써 이 공통 부분을 강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얘를 치환을 또 합시다. 얘를 또 a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럼 얘가 a-5 a-21 그래서 이거 전개하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26a 플러스 105 이거 바로 제곱 전개하면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곱 전개하면 x 4제곱에 얘네 둘이 곱한 거에 2배 8x 세제곱 플러스 16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26배의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6x제곱에 26 곱하기 4는 얼마요? 104인가요? 마이너스 104x에 플러스 105다. 해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뭐 마이너스 10x제곱으로 바뀌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는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전개하시면 되더라. 만약에 공통 부분이 없는데 이거 많은 걸 해야 된다? 그럼 강제로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전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자,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러면서 그 대표 유형 4번, 5번, 딱 6번까지 오늘 6번까지만 요 프린트까지만 딱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자, 예제 4번입니다. 1번. 자, 합이 주어져 있고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A, B도 구해보시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도 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요거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플러스 2AB다 해서 여기 이제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고요. 얘는 5니까 숫자 안 이쁘게 주시네요. 그래서 2AB가 마이너스 1이어서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숫자 안 이쁘게 주네. 자, 요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까 두 개를 떠올려야 된다고 했고 곱셈 공식으로 어차피 얘가 있기 때문에 위에 걸로 해도 되고 밑에 걸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요거는. 근데 그냥 저는 요거 넘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강요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여기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뿅뿅뿅뿅.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다.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공식을 외우게 하는 게 너무 별론데. 자, 2번도 보시면 x 더하기 x분의 1이 2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해보시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구해보세요. 자, 요거 아까 곱셈 공식 요거는 우리 중3 과정에도 있지 않나요? 이거 분수 형태 있었던 것 같은데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 뺀 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모양이 나오려면 널 제곱했어야 돼.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이거 제곱했으면 앞에 거의 제곱에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에 플러스 2배에 너랑 곱할 거야. 하면 얘가 약분이 돼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식을 대입해도 됩니다. 이 집어넣으면 4는 내가 궁금한 친구 더하기 2. 내가 궁금한 친구는 2였구나. 그래서 너가 2야.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까 우리 요거랑 똑같은 공식이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공식.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에 너랑 곱한 거 해서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하니까 얘가 약분돼서 어차피 또 사라져요. 자, 그래서 얘가 2니까 8 마이너스 3배의 2. 그래서 8 빼기 6은 2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잘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공식을 잘 외우셔야 돼요. 정말 잘 외우셔야 돼요. 자, 예제 5번.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섞여 있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자, 예제 5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고요. AB, BC, CA가 1이고요. ABC가 마이너스 6입니다. 자, 1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여기 주어진 것 중에 요꼴 나오는 거 딱 그게 몇 번이냐면 6번 공식이거든요. 6번 공식이 아닌가? 5번 공식인가? 5번인가 보다. 아무튼 몇 번이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요거 있는 친구가 누구였냐면 얘만 있는 친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의 제곱. 얘가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2배의 AB, BC, CA예요. 그래서 얘가 4의 제곱 16이고요. 이건 내가 구하려는 친구고요. 여기가 플러스 2다.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친구가 14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처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자, 요거 자주 나오는데 요거 딱 한 친구밖에 없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9번에 있는 친구 딱 한 친구밖에 없거든요. 그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9번 친구밖에 없습니다. 9번 친구가 누구였냐? A뿔 B뿔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다. 여러분들 공식을 외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가지고 있는 공식은 얘밖에 없어요. 그럼 요걸 딱 보이잖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보면 무조건 이거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요거 관련한 걸 어떤 값들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셋 다 곱해진 것도 얘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얘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A, B, C가 딱 나오면은 얘를 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가 됐든. 그럼 요거 4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얘는 1번에서 14라는 걸 구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빼기 1. 그게 내가 구하는 거 짠. 얘가 플러스 18. 그럼 13 곱하기 4 하면은 얼마죠? 13 곱하기 4, 52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거 더하기 18이니까 얘는 34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3번에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어요. 3번에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어. 3번에 뭐가 나타났냐?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을 구해요. 에잉?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뭐가 됐든 얘가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공식을 생각을 하셔야 돼. 뭔가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기 때문에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서 A 자리에 AB, 요 자리에 BC, 요 자리에 CA를 넣어야 되겠구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을 해야지 이런 모양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시면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중간 거의 제곱 더하기 마지막 거의 제곱에 더하기 2배. 얘네 둘이 곱하면 A, B제곱 C 2배. 얘네 둘이 곱하면 A, B, C제곱 더하기 2배. 얘네 둘이 곱하면 A제곱 B, C다. 이렇게 돼요. 아따, 선생님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여기 없는데, 주어진 거에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모두 공통인수 이 A, B, C를 하나씩은 다 갖고 있으니까 A, B, C로 묶어버립니다. 여기를 A, B, C로 묶어주면 앞에서는 B가 남았고 뒤에서는 C가 남았고 맨 끝에 거에서는 A가 남았네요. 그럼 나 모든 애들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대입합니다. 자, 얘는 1의 제곱은 내가 궁금한 거 더하기 2배에 A, B, C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가 4. 그래서 얘가 49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보통 요 정도는 나와요. 학교 시험에. 그래서 저런 형태를 구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유형이고요. 이거 대표 유형 6번. 예제 6번입니다. 자, 1번. 자, 192 곱하기 208. 자, 이거 사실 그냥 곱해도 돼요. 그냥 곱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정확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이런 거고, 얘네 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친구가 200 빼기 8이고 이 친구가 200 플러스 8인 거 정도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해결하자는 거구나. 자, 앞에 거 200의 제곱에서 뒤에 거 8의 제곱을 빼자는 거구나. 그래서 4만에서 64를 빼니까 샬라. 그래서 39,936인가요? 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 더하기 1, 2의 제곱 더하기 1, 2의 4제곱 더하기 1.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곱식 이렇게 되고 있는 꼴을 보는 순간, 나 합차 공식. 여기 2 빼기 1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얘를 내 맘대로 곱했잖아요. 근데 얘는 1이니까 어차피 상관없잖아. 곱해도. 그래서 이걸로 합차 공식 하시면 2의 제곱 빼기 1. 얘로 합차 공식 하시면 2의 4제곱 빼기 1. 얘네 둘로 합차 공식 하시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해서 2의 8제곱은 256이고 빼기 1을 하시면 255다. 여러분들 혹시 거듭제곱도 다 좀 알고 있나요? 2는 한 10제곱 정도까지는 알고 우리 1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까지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2는 1제곱부터 한 10제곱까지는 3도 한 1제곱부터 6제곱까지 4는 뭐 5도 한 몰라. 저는 쓸데없는 거 외우는 걸 좋아해서 사실 이상한 짓을 숫자 외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5 거듭제곱도 막 5, 25, 125, 625, 3125, 15,625, 75,000, 뭐 78,125 막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막 외우고. 그러면 막 1부터 10까지 곱한 게 362만 8,800 이런 거. 그쵸. 쓸데없는 거죠. 그죠. 되게 쓸데없는 거 많이 외우고 있어요. 아니면 막 256의 제곱이 65,536이거든요. 쓸데없는 거. 맞아요. 근데 적어도 세 자릿수 정도까지는 거듭 제곱을 하거나 뭔가를 제곱을 했을 때 한 세 자릿수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세 자릿수 정도까지는. 왜 그러냐면 수능이 너네 아직 모의고사 같은 것도 본 적이 없겠구나.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수학 같은 경우는 몇 문제 보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수학은 30문제를 봐요. 30문제를 봅니다. 자, 시간은 얼마를 주냐면 100분을 줘요. 100분. 뭔가 꿀인 것 같죠? 그쵸? 우리 내신 시험 여러분들 몇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신 시험 보통 지금 너네가 한 45분 보나? 50분 보나? 근데 한 20 몇 문제 나오잖아. 그런 거 치면은 30문제인데 뭐 2배 이상을 줘버리는 거니까 뭔가 꿀인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자, 이 중에 21문제가 객관식이고요. 나머지 9문제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을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주관식은 1부터 999 중에 자연수 중에만 답이 나와요. 1부터 999. 그래서 OMR로 체킹해서 내는 거거든요, 주관식도. 그래서 보통 세 자릿수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세 자릿수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직 예비 중3이니까 뭐 고등 과정에 대해서 좀 아직은 좀 동떨어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뭐 잘하는 학생들이라 사실 큰 걱정은 없으나 이 수학을 잘하려면 일단 문해력이 좀,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어야지 수학을 잘 풀 수가 있거든요. 그 대충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본 적 있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작년에 푼 모의고사거든요. 요만큼이 다 이거 다 모의고사 푼 거야. 작년에 고3 애들 수업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문제가 다 겁나 길어요. 겁나 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해석을 다 잘 해야지만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 길다고 귀찮아. 넘어가. 이거 질문해야지. 별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긴 문제들도 좀 읽으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모르겠지만은 내신형 문제랑 수능형, 그러니까 모의고사형 문제랑 약간 조금 갭이 있어. 차이가 있어. 내신형 문제랑,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주변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 뭐 어디 생각하나 모르겠지만 보통 하남고, 모르겠다. 요번에 좀 그거 추세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좀 모르겠는데, 미사고, 뭐 미강고, 적어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부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외에 교재 하나를 수업 시간에 더 쓰거든요. 거기가 다 모의고사 문제집을 갖다 써요. 방금 이런 거를 갖다 써요. 그리고 미강고도 최근에는 교재를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주시거든요. 거기가 다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써요. 그럼 요 주변 학교들은 뭐 풍산고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지 그 내신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도 이제 나중에 풀게 되겠지만은 일단은 요걸 잘 풀려면 문제를 잘 읽으셔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문해력. 맞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얼마 전에 사실 이거 좀 화를 내서 그런 건데, 여기 고1, 고2 학생들 중에 문제가 3줄이 넘어가면은 읽지 않고 별표를 쳐오는 학생이 있어요. 읽지도 않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연습을 많이 잘 하셔야 되고, 지금이랑 중3 딱 겨울방학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때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선행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바로 그때 내신 바로바로 빡빡 준비해야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딱 겨울방학, 중3 겨울방학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셔서 고등학교 때 어쨌든 대학 가고자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잘 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숙제는 거기 그 프린트 마무리 해오시면 되고,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남은 시간에 잠깐 공부하시죠. 너네 클리닉 있구나 오늘. 그치? 아니야?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잠깐 공식 암기하시고 프린트 잠깐 풀고 계시면 돼요.